저희가 오늘 사실 얘기할 팀은 K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네. K리그가 개막하기 직전에 이번 시즌 K리그 우승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거론이 많이 됐던 이제 두 팀이 있었어요. 전북이랑 대전. 실제로 이제 전북과 대전이 쿠팡플레이에서 주최했던 슈퍼컵에서 또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 시작하기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팀이 다시 재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전북이 두 경기 모두 이기긴 했는데 오늘은 좀 대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대전이 생각보다 초반에 결과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뭐 지난 시즌 준우승하긴 했지만 전북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오늘은 대전의 이야기를 속속히 파헤쳐보는 걸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대전 경기 직접 가서 보시지 않았어요? 경기장 가서 경기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또 공교롭게 최근에 대전 경기 이제 2경기 정도 네. 경기장 가서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엊그제 경기였던 네. 대전과 전북 경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황색이 대전. 예, 네. 그날 이제 전북이 원정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전북이 흰색 입었고 뭐 대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초록색 입었는데 어쨌든 초록색은 따로 없어서 저희가 주황색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전북이랑 이제 경기했던 거 대전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게 슈퍼컵 때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제 황성훈 감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실점한 장면들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 미드필드에서 숫자가 모자랐다. 이 얘기를 조금 되게 강력하게 했어요. 네.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면은 그게 좀 약간 직접적인 페인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면은 대전이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쭉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 형태였죠. 4-2-3-1 가깝게 해서 이제 뭐 3회 중앙 같은 경우 10번 자리는 이제 마사 들어가 있고 그쵸. 이제 미드필더는 이제 뭐 더블 피벗 집어넣어서 더블 식스처럼 이제 경기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 전북전은 좀 그런 것들이 좀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프로치가 달랐죠. 어프로치가 달라서 결국에는 지금 중앙색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것처럼 사실상은 뭐 4-1-4-1 내지는 4-3-3에 가깝게 일단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를 할 때가 지금 제가 공격으로 표지를 해놨는데 네. 뭐 전북이 공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면은 그냥 폭백 내려와서 해놓고 이제 4-3-3으로 혹은 4-1-4-1 형태로 이제 경기를 하는 시간이 좀 길었죠. 특히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드필더 수적으로 좀 밀렸다, 수적으로 모자랐다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4-4-2로 결국에는 지난 슈퍼컵 때 같은 경우 4-4-2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다가 있고 결국에는 뭐 이때 같은 경우 이제 뭐 맹성우, 오베르단 그다음에 김진규 아마 이렇게 그렇죠. 라인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중원 같은 경우가 그냥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대2가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점한 장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좌우 공이 어디 있든지 이제 왼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든지 관계없이 특히 김진규 선수는 공이 있는 쪽에 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수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둬서 이제 매치업으로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중앙에서 이제 3대3 구도가 발생되게끔 좀 유도하지 않았나. 그런 게 저는 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한번 맞대결을 했을 때 보완점을 그래도 좀 수정을 해서 경기 플랜을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날 3미드를 맞췄을 때 세 선수의 유형을 좀 정리해보면 이날은 이제 그거죠.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이제 트리보테라 그러죠. 피보테가 피봇이 3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리플 식스죠. 뭐 밥신 같은 경우는 물론 8번에 좀 가깝긴 그쵸. 한데 이순민, 김봉수, 밥신 3명 나왔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메짤라 유형은 셋 다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예, 셋 다 아니어서 그냥 이걸 스페인에선 트리보테라고 하는데 이제 트리보테 형태로 이제 나왔던 게 조금 특징적이었죠. 특히 근데 결국에는 근데 이 라인업 구성도 뭐 예를 들어서 마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 구성이 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조금 더 약간 수비할 때 그 슈퍼컵 때 얘기했던 그 수적 열세 그리고 수비할 때 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을 넣는 건 3명을 넣는 건데 구성이 선수 캐릭터로 봐서 어떻게 되느냐에서도 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뭐 전북도 당연히 강팀이긴 하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전 홈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전 홈이었고 대전도 솔직히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용호상방이잖아요. 그쵸. 예.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즌 전북도 그렇게까지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전이 공을 가지는 시간에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가 포인트인데 제가 느꼈을 땐 이번 경기도 4-3-3이고 뭐 4-2-3-1이랑 관계없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4-3-3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수비를 할 때 4-4이긴 한데 저번에 저희가 전북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4-4인데도 이제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맨투맨으로 수비를 하려고 해요. 맞아요. 모타 같은 경우는 센터백한테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혹은 이걸 역할을 양분해서 이제 가져갈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 뭐 최근에 강상윤 선수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3대3 구도를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밥신 그리고 김봉수가 나왔는데 둘 다 이 위치에 있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 말인즉슨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4-4-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켓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4명이 만들어낸 공간이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가운데. 있죠. 네,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 4명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누가 활용하느냐 관점인데 미드필더가 밥신이랑 김봉수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윙어. 예,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윙이 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전북 같은 경우 수비를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치면은 방식이 크게 두 개죠. 4-4-2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부터 윙이 점프를 해서 압박을 하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저는 그래서 4-4-2로 하는데 이번에 뭐 카라바오컵 결승했던 시티가 했던 것처럼 거의 4-2-4에 가깝게 4-2-4 수비하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긴 해요. 윙어를 올려서. 네, 근데 K리그 같은 경우 이렇게 수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거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왼쪽에서가 도드라졌는데 네. 루빅손 같은 경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박규현이었을 거예요. 네. 풀백이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윙이 풀백 따라가서 그냥 5백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5백으로 만들게 되고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발생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보통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밥신이 떨어져 나와서 공을 받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밥신 그대로 있고 센터백 벌어져서 이순민 같은 경우가 떨어져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가면서 구도 자체는 좀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 네. 그러면은 애초에 말씀하셨던 4-4-2의 포켓을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왼쪽 같은 경우는 특히 포켓 자체가 사실상 이제 없어졌다고 그냥 볼 포켓을 수가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냥 경기를 네. 해버리는 형태. 네,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밥신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앞을 보고 공을 받거나 혹은 나왔다가도 나오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미드필더가 딸려오죠. 그렇죠.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드필더는 최대한 맨투맨으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따라오면은 막히게 되면 밥신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8번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면 여기서 이제 교대돼서 나오는 게 이제 루빅손 같은 경우에 좀 나왔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왼쪽 같은 경우는 공격이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왼쪽도 왼쪽인데 이제 전반적인 좀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은 트랜지션이 조금 더 큰 무기인 팀인 건 맞아요. 선수 구성 자체도 이선 선수들이 특히 이제 그렇죠. 상대 백라인이 조금 정렬이 덜 됐을 때 빠르게 속공을 해서 득점까지 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지공을 안 할 거냐, 지공을 하지 않을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공을 통해서 내가 트랜지션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가 이제 정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잖아요. 공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또 수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지공의 규칙성이 너무 없어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게임 모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면서도 많이 쓰는데 게임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처럼 선수를 야 너는 일로 오고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오고 너는 일로 가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한국은 얘기하는 게 패턴 플레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패턴 플레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은 특정 원칙을 줘서 공간을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지 패턴 플레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거죠. 야,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이 있을 때 그리고 공간이 발생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이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규칙성이 생겨요. 규칙성이 생기고 그 규칙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규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계신 분들도 야 규칙성을 만들면 상대가 파악하니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게 되는 규칙성을 왜 만드냐는 거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규칙성을 안 만들면 감독 코치가 하는 게 뭐냐고. 그냥 야 니네 멋대로 해 그냥. 야 니네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뭐 여기다 공 였다고 붙이고 아니면은 싸워. 혹은 거기서 거꾸로 돼서 잘못 이해가 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가 일로 가고 너가 일로 가고 너가 일로 가고 너가 일로 가. 라고 로버트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이란 단어 하나면 올메이면은 또 그냥 그게 또 아까 얘기했던 패턴 플레이만 그냥 국한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규칙성이란 건 결국에는 원칙을 줘서 선수가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성이 지공대가 좀 많이 떨어져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풀백이 받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죽은 패스예요. 네, 죽은 패스예요. 센터백이 상대 윙에게 마크 당하고 있는 풀백에게 주는 거는 죽은 패스다 보니까 가게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아까도 저희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4-3-3은 원래는 뭐 등 뒤에 있다가 필요하면 나오는 형태인 거죠. 왜냐면 등 뒤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는 나를 못 보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4-3-3 전북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윙 그 형태 얘기하면서 이제 모션 오펜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 개념 자체는 똑같거든요. 공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확보가 안 됐을 때 나타나서 이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그 찰나의 순간적인 여유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대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미드필더 앞에 있어요. 미드필더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어떨 때는 여기서 받았다가 오고 이제 뒤로 물려가지고 상대한테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규칙성이 있으면은 상대가 이렇게 대응한다는 걸 예측 혹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감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 밥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적 우위는 뭐예요? 그래서 뭐 주황 빅토르도 있고 김문환 같은 게 올라갔다고 치면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포지셔널한 6번이 있기 때문에 홀딩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2구도예요. 3대2 플러스 1이에요. 3대2 플러스 1이고 만약에 이제 상대가 등 뒤를 너무 의식해서 6번을 맞게 되면은 여기서 또 3대2가 걸려서 특히 이제 밥신 같은 경우는 중앙의 미드필드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을 보고 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5백으로 이제 수비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결국에는 상대한테 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대전 기준으로 풀백이죠. 풀백인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움직임이 교차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5백이면 당연히 좌우폭을 커버하는데 4백보다는 이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맨투맨으로 가는 거니까 이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그러면 깰 수 없냐? 깰 수 없지 않거든요. 근데 깨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유닛이 돼야 돼요. 우리도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을 가진 애가 너고 나는 공을 받아야 되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공이 어떻게 와요? 받으러 오죠. 네, 혹은 둘 다 뭐 침출한다든지. 네, 둘 다 침출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5백으로 수비라는 걸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처럼 유닛,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 테니까 이 발생한 공간으로 너가 가고 들어가. 그러면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패스를 할 말 그대로 여유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 5백 형태도 공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 경기에서. 네,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 활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사실 공간 활용 자체도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떨어졌다가 미드필더 따라오면은 루빅손 나오고 이제 밥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교차 움직임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공이 갔을 때 보게 되면 어떤 구도가 좀 주로 나오냐면은 센터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밥신이 내려왔던지 아까처럼 그러면 이미 3백 백스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보게 되면 3-2-5 혹은 3-4-3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전북 지난 시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이 등 뒤가 비기 때문에 결국에는 3대2 구도로 플레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센터백이 1선을 넘어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대전 같은 경우 특히 전반전에 초반에 보게 되면 상황이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됐을 때 여기로 김봉수가 떨어져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김봉수가 떨어져서 공을 받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구조를 보실게요. 상대 구조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겉에 있네요.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요? U자. 예, U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죽은 수가 생기는데 죽은 수가 누가 돼요? 오른쪽 풀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날은 이제 김민덕이 나왔는데 김민덕 선수가 나왔는데 김민덕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죽은 선수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패스를 한다고 한들 뭐예요? 그냥 이제 네, 그냥 2대2로 네. 밀려나는 패스예요. 뒤로 물를 수밖에 없는 패스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패스 라인은 아무 의미 없는 패스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maybe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걸 하나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뺐어요. 뺐는데 여기서 3대2가 걸려서 김봉수가 공을 잡아서 그러면은 이제 활용돼야 되는 건 또 결국엔 어딘가요? 그렇죠. 이 사이든지 이 사이인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 여기서는 왼쪽 같은 경우는 김승섭 쪽에서는 오른쪽만큼 완전하게 이렇게 구도를 가져가진 않았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좀 가져가긴 했는데 이제 김문환이 있다가 가다가 이제 김승섭이 애매하면은 그냥 이제 왼쪽에다 그냥 막으라고 하고 이제 최우진 쪽으로 이제 그냥 최우진한테 막으라고 하고 이제 이런 지역 방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갔는데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가 전반에 그러니까 많이 나온 상황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옵션 이 경기는 주앙 빅토르죠. 네. 주앙 빅토르 같은 경우가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죽은 수가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나와서 앞을 보고 이 선수가 공을 잡았으면은 이 둘을 좁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열리니까. 네, 이 둘을 좁히게끔 하면은 좁히니까 이 패스 라인이 열리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전북이 왼쪽은 이렇게 수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좁히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면은 그러면은 이 선수를 막아야 되는 김문환을 예를 들어서 막아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왼쪽 백한테 가죠. 네, 왼쪽 백한테 가면 그때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뒤를 치는 네, 거예요.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구도는 중앙비트는 거의 붙어 있구나. 붙어 있어요. 아.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걸리진 않아요. 이 둘은 딱히 신경 쓸 요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얘가 그냥 눈앞에 네. 보고 있으니까. 네, 막아야 되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한 명에서 두 명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좁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패스라인도 막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미드필더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신이랑 김봉수여서 등 뒤에다가 배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전북 같은 경우가 미드는 특히 또 맨투맨 형태로 이제 좀 수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이점 혹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이 쪽. 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으로 벌어졌을 때 이제 누가 받으러 나오는 거야? 주민규가 주민규가 받으러 나오면 그리고 주민규라는 선수는 원래 이걸 굉장히 잘하는 잘하네. 선수죠. 여기서 나와서 한 번에 그냥 돌려쳐버려서. 돌려쳐버렸을 때 같은 경우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의 연출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을 활용한다는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갔다가 계속 그러니까 외곽으로만 계속 돈을 뺑뺑뺑뺑뺑 바깥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경기 내내. 경기 내내 돌다가 이제 일단 전반 끝나기 전에 실점 이미 했고 맞아. 하고 나서 후반에 가져가는 변화는 이미 그거는 리액션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그거잖아요. 상대가 이걸 할 거고 그러니까 상대를 분석했을 때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이 이거니까 우리의 강점이 최대한 드러나고 약점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플랜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경기를 하자가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술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야 이미 기능을 안 제대로 돼 있는 하고 거죠. 있다고 볼 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김민도 같은 경우 어떨 때는 또 이제 그냥 가가지고 이제 전진을 해요. 어떨 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전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도 있잖아요. 왼쪽에서는 김승섭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김문환을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는데 어떨 때는 근데 또 중앙 빅토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김문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판단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 판단이 안 나오고 너무 느리게 되다 보니까 누가 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센터백이 센터백이 어느 정도 오죠. 그리고 그때 가면 이미 어떻게 돼요? 늦어요. 늦어요. 가면 커버를 당하는 상태여서 그냥 1대1 구도의 연속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아까도 왼쪽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유닛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433은 특히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433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그 3인 유닛이 항상 또 네. 묶이기 때문에 풀백,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잘라 그리고 윙어. 이 세 명이 유닛이 묶이기 때문에 세 명의 그 유닛의 개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결국에는? 개개인으로. 네, 다 그러니까 공을 가진 선수를 아까도 표현드렸지만 너라고 하면은 다 나은 거예요.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도 뭐야?
둘 다 받으러 오고 둘 다 다 침투하고 나가고.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이 세 명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공통 그 규칙성이 없다.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긴 하네요. 그리고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가 뭐냐면 일단 1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고정적인 6번이 있으면은 아까 뭐 포켓 우리가 맨날 이 포켓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공간이 1선이랑 4 사이로 수비를 하면은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에서 이게 6번이 고정적으로 있게 되면은 항상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제 6번이 포지셔닝을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으면 이거를 반을 자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4명이 있으면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반을 자른다고 치면은 공이 후방에 있을 때 이쪽 밑에 있는 반에 있게 되면 이 둘이 막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좁힌단 좁혀요. 말이에요. 네. 좁힌단 말이죠. 좁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미드필더가 받았어. 이렇게 쓰리백이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오케이요. 이건 상관없어요.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공이 이 라인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1선이 등 뒤에서 쫓아와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가 돼요. 그러면 또 여기가 이렇게 수적이 네, 문제다. 여기서 프리가 되고 이렇게가 되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으로는 뭐야? 스트럭처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스트럭처 안에서 플레이하고 이 상황만 왔어도 그럼 결국에는 미드필더가 좁히거든지 아니면은 끌려 나오면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규라는 선수가 끌려 나오고 거기서 루빅손이 들어간다든지. 이것도 지금 이 세 명에서의 조합이네.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 공간이 활용되는 빈도도 없어요. 원래 그리고 433은 기본 세팅 값은 그거예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 세팅 값은 항상 뭐예요? 여기서 앞을 보는 선수, 이 6번이 앞을 볼 수 있게 얼마만큼 만드냐인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세팅 값은 뭐예요? 이따가 튀어나와서 원터치 내주고 네, 정면 보는 거. 여기서 3자예요. 그렇죠. 3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자에서 4자까지 가는 게 이제 이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늘 그때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게 433에서 6번이 앞을 보게 할 때는 8번을 제가 활용하라고 많이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좁아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면 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영상 보고 경기를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럭처 안에서 플레이가 없어요. 0이에요. 거의 0.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1인칭, 2인칭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우리의 개념이 없는 거죠. 대전과 전북 경기를 보면 뭐 하려다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둘다가 경기가 좀 끝난 느낌이 있고 나중에 뭐 그러다 급해서 뭐 박스 안으로 넣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전체적인 이제 경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통계치로 치면은 어떤 수치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냐면 요새는 또 K리그에서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거를 패킹이라는 수치를 이제 또 해가지고 그 패킹이 딱 이게 뭐 제가 뭐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제가 딱 코치 시작했을 때 15년도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가 결국에는 뭐 종패스, 횡패스 다 있긴 한데 패스가 상대 수비를 몇 명을 공략했냐를 봐야 된다. 관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라이나르츠인가 걔가 그 선수였던 애가 이제 그거를 독일 쪽에서 거예요.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 패킹이라는 수치를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패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6명이네요. 네, 이 패스가 공략이 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한창 K리그에서도 수치 이제 막 하고 그게 아마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데도 K리그 올라왔었는데 그때 그래서 압도적으로 패킹 수치가 높았던 게 누구예요? 김영권. 네, 김영권이죠. 김영권은 센터백인데 하는 것처럼 이 패킹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니까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로는 상대 구조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패킹 수치가 리그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오늘 했던 얘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대전은 패킹 수치가 거의 제로예요. 네. 거의 없는 거예요. 제로에 가깝나요?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없거든요. 물론 패킹 수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대각선으로 한 번에 롱 패스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패킹 수치가 넘어가긴 하죠. 대각선 패스니까. 사실 제일 좋은 패스가 보통 대각선 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가 자기가 막아야 되는 대상을 시야에 둘 수 없는 상태에서 패스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좋은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패킹 수치는 올라가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구조 안에 들어가는 패스는 아니에요, 이것도.
아, 그쵸. 약간 네. 바깥으로 가는 패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특정 공간에서 공을 받는지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11대 11의 다이니에서는 지공을 할 땐 양자택일이거든요. 안쪽을 맞게 하면은 사이드가 열리니까 열리고. 사이드를 나가는 거. 사이드를 열어서 사이드를 의식하게 하면 안에가 열리니까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이게 끊임없이 결국에는 근데 다 그걸 성취하는 방식이 다르죠. 뭐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어디는 4-3-1을 할 수도 있고 어디는 4-2-3-1 할 수도 있고 어디는 4-3-3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때 전북 봤던 것처럼 모션 오펜스를 어떤 식으로 묶어서 유닛을 묶어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걸 성취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근데 이거는 불문율적이거든요, 솔직히 축구를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규칙성 같은 경우가 솔직히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거 제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축구를 하는 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네. 말씀하신 뭐 패킹 수치가 높은 사이 패스를 네. 하지 못하는 팀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U자 네. 빌드업이라든지 네. 뭔가 이 공통점 규칙적인 게 없다 이런 형태. 근데 그런 형태를 상대하는 팀들의 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4-4-1을 할 때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공을 못하는 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자는 그 어떤 팀도 U자를 의도적으로 하는 팀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U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을 가진 팀이 그거를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고 혹은 수비가 수비를 너무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상대적으로.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게 어쨌든 항상 두 가지가 섞여서 이제 경기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팀 안에서 좀 너무 이제 없어 보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타일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 라인 한 라인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아챔에서 한국 팀들이랑 이제 경기를 했던 빗셀고베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세컨볼을 찾는다고 치면 세컨볼을 그러면은 한 번에 롱패스를 다이렉트하게 찾는다고 치면 그럼 그거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누가 떨어뜨려서 받는지. 네, 예를 들면은 고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3 스트라이커예요 거의. 이제 무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사코 유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간 3톱을 완전히 좁혀놓고 좁혀서. 경기를 하고 여기다가 일단 9번한테 다이렉트로 붙이게 되면 포백이 어떻게 돼요? 3대 3은 싫으니까 4대 3으로 좁힐 수밖에 없어요. 네. 4대 3으로 좁히게 되는데 그럼 한 번에 못 따더라도 고베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풀백이 있고 투미들 있고 4-2-1-3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컨볼이 떨어지면 여기서 미드필더가 딸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라면은 다이렉트로 하는 거라면 그럼 이런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밥신 놓고 김봉수 놓고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다 모두 네. 미드필더의 눈앞에. 네. 다이렉트로 그럼 주민규라는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디오고라는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돼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가 리버풀이랑 클롭이랑 할 때 커뮤니티 실드 할 때 예전에 경기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브라보랑 네. 오타멘디를 브라보를 그러니까 센터백으로 썼어요. 스톤스로 밀어 올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쓰고 브라보가 최대한 박스 바깥에 나와서 롱패스를 붙여서 떨어지면은 다비드 실바한 데브라이너가 여기서 앞을 보고 세컨볼을 딸 수 있게 장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윙 같은 경우는 벌려 있지만 고베랑 조금 달라서. 근데 그러면은 다이렉트하게 스타일의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럼 다이렉트하게끔 하려면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팅이 되어 있던 값을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 라인 한 라인 넘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상대 구조 안에서 하는 플레이가 거의 없다다. 오케이. 대전이 이런 형태인데 대전이 이제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질이나 어쨌든 선수들의 성향을 봤을 때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사실 트랜지션이 좀 더 네. 메리트가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분명히. 네, 네, 네. 뭐 엄원산, 네네. 뭐 루빅선도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스타일 선수들 좀 잘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그런 그 장점을 버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그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그렇죠. 있냐면 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전이라는 팀이 리그 우승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모두가 다 자타공인하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부분적으로 국면으로 봤을 때 특정 국면에만 강해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리그 우승이라는 걸 하는 팀은 엘리트 레벨에서는 컴플리트한 팀이어야 돼요.
완전한 팀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더 이상은 뭐 트랜지션 잘하는 거, 아예 맞죠. 트랜지션 잘하는데 선수가 특화돼 있고, 근데 트랜지션만 해서 리그 우승할 수 있냐 할 수가 없고, 그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돌아가 보게 되면은 지난 시즌 리버풀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롯 특히 감독 바뀌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너무 잘 흘러갔기 압도적으로 때문에 좋았기 막 언론에서 막 찬사하고 막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근데 이제 경기를 이겼을 때도 슬롯이 기자회견할 때 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미 기자들은 경기 결과에 매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막 뭐 연승하고 있고 막 오자마자 지금 막 하고 있고 뭐 득점 몇이고 뭐 실점은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롯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좀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했던 게, 아, 이겼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우리는 완벽한 팀이 여전히 아니다. 슬롯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포지셔널 어택 할 때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개선돼야 하는 사항들이 꽤 있다. 중요한 얘기네.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결과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기면은 그냥 개선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100점짜리였다. 이겨도 개선 사항은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되려 졌을 때보다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리버풀도 항상 그렇잖아요. 클럽 때부터 트랜지션. 그렇죠. 아, 리버풀 당연히 트랜지션이 극대화되는 팀이고 트랜지션이 가장 큰 무기인 건 맞죠. 근데 슬롯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면은 표본이 30경기, 38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는 트랜지션만 해도 이겨요. 근데 어떤 경기는 우리가 전력에서 우위면은 상대가 내려앉으면 지공을 잘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공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공 안 할 거야? 아, 나 역습만 잘해. 나 트랜지션 하고 싶어. 상대가 근데 트랜지션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럼 지공을 해야지. 근데 우승을 하려면 그 모든 상황에 다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슬롯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지공을 잘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의미에서 완전한 팀이 돼야 되네요. 네. 공을 네. 가지고 있을 때나 공을 네, 갖고 네. 있지 않을 때나 네. 우승을 하려면. 네네. 오늘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던 건 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약점을,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도 순위가 어쨌든 전북하고 큰 차이는 없고 1승 2무 1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어쨌든 지공 상황에서 좀 개선을 해야 좀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거죠. 뭐 좀 나중 얘기이긴 하지만 리그 우승을 할 거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챔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챔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리그 페이지로 돌입하면, 개편되고 나서의 이 일정은 특히 뭐 만약에 힘들죠. 코리아컵 같이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말도 못해요. 그러네. 코리아캡 4강까지 가면서 리그 네. 페이지 하시잖아요. 이게 게임 모델이라는 거를, 원칙이나 이런 거를 온전하게 팀에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요. 그야말로 진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월드컵 휴식기가 있으니까. 있기는 하지만, 근데 초반이라서 승점이 뭐 좀 나중에 쌓으면 된다. 이거는 사실 우승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치. 사실 지금 승점들 1, 2점 때문에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어느 팀보다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선수들에게. 왜냐면 리그 우승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리그든 사실 해당되는 얘기니까.